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등록 첫날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도 총선 최대 격전지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나란히 충남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 금배지를 노리는 여야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선관위로 향했습니다. 대전에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서구갑과 서구을은 여야 주요 후보들을 비롯해 제3지대 무소속 후보들까지 모두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진영 정치 청산하고 오로지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새로운 정치판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주요한 정치 현안들, 민생 경제 현안들, 또 우리 서구에 필요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량감 있는 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후보자 등록 첫날 대전과 세종, 충남 20개 선거구와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까지 모두 59명이 접수를 완료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거대 양당뿐 아니라 제3지대 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로 다자 구도가 형성된 곳도 대전 대덕과 세종갑 등 12곳에 달합니다. 내일 오후 6시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곧바로 이번 총선 대진표가 확정됩니다. 총선 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기선 제압을 위해 충남을 찾아 초반 화력을 집중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까지 서산, 아산 등을 돌며 정권 심판 유세를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격전지인 보령, 서천과 당진을 찾아 장동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제22대 총선이 오늘로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20석이 걸린 대전, 세종, 충남은 전국 민심의 풍향계답게 어느 곳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점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지 김세범 기자가 키워드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올린 화두는 방탄국회 심판대 정권 심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의 방탄국회를 하느라 일을 제대로 못했고 공천도 측근들 우질하며 사당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간 고물가와 경제난 등 민생 실패와 연이은 인사 참사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전국 민심의 잣대로 알려진 충청권은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대전, 세종 9석 전석 석권 이번에는입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선 대전 7석, 세종 2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엔 민주당 의원 가운데 무려 5명이 불출마 내지 탈당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얼마나 탈환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어서 이렇게 여야 포함해 불출마하고 탈당한 의원들의 지역구는 누가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선 민주당에서 탈당과 불출마한 의원은 7명, 국민의힘은 불출마 2명으로 모두 9곳이 무주공산입니다. 과연 각 당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지켜낼지 혹은 몇 개나 빼앗길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번째는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세력이 창당한 두 신당의 지역 돌풍은입니다. 신생 정당들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또 박빙의 승부처에서 거대 양당 가운데 어느 쪽의 표를 더 잠식해 타격을 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다선 의원 얼마나 탄생할까입니다. 최소 3선 이상 도전하는 의원은 6선 반열을 노리는 정진석, 이상민 의원을 필두로 4선은 박범계 의원, 3선은 5명으로 모두 8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의 생환 여부는 국회의장, 부의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걸려있어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20석 어떻게 재편되나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20석이 걸린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에서 15석을 얻어 국민의힘 5석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선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 지역 표심의 향배가 궁금해집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전, 세종, 충남의 투표율은 60대 초반에서 60대 후반 사이로 지난 17대 총선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율은 또 얼마나 될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이 적발됐습니다. 대전 서구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행사장 등에서 선거 구민들에게 나눠주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해당 후보를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개인 SNS에 게시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22년 5월 자신이 소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설정해 1억 5천만 원가량을 적게 신고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김 전 구청장 측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재산 누락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고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성구제, 후회수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오늘도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300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먼저 전세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 비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A씨. 계약 만료 석 달을 앞두고 자신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건물주와 연락이 안 된다는 다른 세대의 다급한 메시지와 함께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나붙은 겁니다. A씨를 포함해 이번에 새롭게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300억대로 추산되고 피해자도 220명에 이릅니다. 어이없다. 너무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했던 이들에게 손을 내민 건 전세 사기를 먼저 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긴급 설명회를 열고 고소장 준비 요령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대항력이 생기는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긴급주거시설에 들어가는 절차도 안내했고 정부 구제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과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응 플랫폼, 전세위키도 피해자들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정형화된 툴이 있으면 피해자분들이 우리가 굳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총선과 의대 증원 이슈로 정부와 국회가 전세 사기 구제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 간의 연대가 무너진 삶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시가 지역의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출자기관 형태로 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벤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66.8%가 집중됐고 대전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정부 벤처 투자도 최근 3년 사이 30%나 줄어든 상황. 가뜩이나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마저 급감하면서 대전 지역 벤처 기업의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비용의 지원이 없으면 실제로 매출을 만드는 데까지 사실 낙오되는 기업들,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상당수 있고요.
첨단 기술 창업의 유충지로 꼽히는 대전시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전투자금융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와 관련 기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용역 절차 등을 진행했고 전국 최초인 만큼 신중을 기했던 행정안전부의 설립 동의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 달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거쳐 법인 등록 후 오는 7월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 출자기관으로 자본금 500억 원은 대전시가 100% 출자하고 하나금융그룹 등 금융기관 6곳과 지역 우수기업 9곳 등이 참여를 약속해 1,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까지 약 3천억 원의 자금 운용을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합니다. 지역 벤처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가장 경제 규모를 확장하는 가장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는 대전투자금융 설립으로 3,17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27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독일 과학기술 선도기업인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가 대전에 4,300억 원을 투자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략 거점을 조성합니다. 대전시는 머크가 새로운 바이오 프로세싱 생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우리 돈 약 4,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프로세싱 생산센터는 유성구 둔곡지구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내에 4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5월 말 착공해 2025년 준공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방침입니다. (4월) 총선에서 진검승부를 벌일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선택 2024. 오늘은 홍성 예산입니다. 보수 불패가 이어져 충남의 TK라고 불린 곳이지만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충남도지사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출신 인사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 없어 보수 불패 지역으로 불리는 홍성 예산 지역. 최근 세 차례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의 여유로운 승리로 보수 텃밭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선 현역 홍문표 의원의 경선 포기 등 변수로 이번 선거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40대 이하 인구가 전체 75%를 차지할 만큼 젊고 외지음 비율이 높은 이곳 내포 신도시의 인구가 4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특히 전직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출신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의 빅매치가 성사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선의 도지사 출신 양승조 후보는 경험의 힘을 앞세우며 홍성 예산을 명실상부 충남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 강조합니다. 도시사를 지낸 사선 국회의원, 이런 경험과 식견, 경륜을 갖춘 후보가 양승조를 생각하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조직으로 살 수 없는 저만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수석 출신 강승규 후보는 윤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이끌겠다고 공언합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서 지방시대 어떤 부활 프로젝트를 우리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계획했던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그런 선도무대를 지역사회 공약에 대해선 양승조 후보는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와 경부선 KTX 직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뽑았고 홍성과 예산안에 바친 토대가 될 공공기관 이전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삽교역에서 서울역까지 45분 이런 서해석 직결도 조속하게 착수해서 완공하도록. 강승규 후보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먹거리 등 킬러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원도심을 좀 살려서 여기 홍성 예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역의 핵심 어떤 킬러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진보당 김영호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고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도 자유통일당 김원수 예비후보와 단일화해 이들의 지지표가 어디로 향할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대진단 집중주간을 맞아 대전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작기계와 통신설비 부품을 제조하는 지역기업 등 기업 2곳을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안전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